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당당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 이게 가장 힘든 바람. 네. 어디에서 바람 나는 것이 갈라놓기가 가장 힘들다. 딱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직장. 그치. 직장입니다, 직장. 그쵸. 아, 직장 정말 싫어요. 네. 직장은 진짜 제가 진짜 오랫동안 상담을 하지만 네. 나네. 어쨌든 회사에서 바람났다 그러면 네. 몇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남편이 그 네. 회사에 있는 여자 건드리는 거 전문이야. 옛날부터.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한 번 회사에서 신혼 때부터 회사 여자랑 바람나면 네. 50, 60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회사 여자만 건드린다. 그렇죠. 네. 예, 그거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오래 간다. 제가 진짜 심지어 한 25년까지도 봤으니까. 한 직장에서. 그 은행이었는데 뭐 네. 제가 자세한 얘기는 프라이버시상 못하겠지만 네. 어쨌든 은행원이야 남편이. 네, 네. 남편이 은행원에 그 뭐 약간 중간 간부일 때 그 신입으로 들어온 여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25년을 거의 정년퇴직할 때까지. 야 이건 25년이면. 이게 왜냐하면 왜 이게 직장에서 바람이 굉장히 오래 가고 또 그 결속력이 높냐면 네. 일단 대부분의 바람이라는 게 이제 육체적인 거 플러스 정신적인 게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서의 강을 건너는 건데 네네네. 일적인 게 결합이 돼 버리면 그렇죠. 네. 진짜 약간 그 약간 동지 의식 그리고 이제 매일 보면서 같이 일을 같이 더더욱 이제 일까지 같이 엮여져 있다면 네. 뭐 다른 부서라도 매일매일 볼 수 있고 또 뭐 출퇴근 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술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알리바이 돼가면서 네. 야근한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네. 만날 수 있지만 같은 부서에서 또 같은 일까지 하게 되면 네. 또는 뭐 약간 상하 관계 근데 같은 일을 서로 지시하고 지시받는 네. 걸로 상하 이런 경우는 굉장히 결속력이 깊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화제거리가 많아 풍부해. 네. 그 일 얘기만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깊어지는 단계가 이게 뻔하다니까 처음에 뭐 카풀을 했든 네. 아니면 뭐 둘이 같이 뭐 야근을 했든 아니면 뭐 퇴근길이 맞아가지고 같이 가다가 뭐 술 한잔을 했든 아니면 회식을 했는데 둘만 남아가지고 방향이 우연히, 같아서 처음엔 우연이었던 거죠. 방향이 같아서 갔든 간에 네. 처음에 시작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뭐냐면 회사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이제 네. 막 재밌는 거야 네. 얘기를 하니까 게다가 이제 여자 같은 경우도 이제 재밌는 거야. 배우는 거고. 네. 막 이 사람이 또 회사에 대한 히스토리를 네. 기존에 이미 이 사람은 회사에서 자리 잡은 사람이고 네, 여자는 네, 이제 네. 온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그렇죠. 이미 자리 잡아가지고 그 하는 쏟아내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얼마나 높아 보이고 우러러 보였어요. 꿀잼. 네. 꿀잼. 그러니까 꿀잼. 이 꿀이라는 말 요즘 많이 써. 꿀잼. 나도 요즘 유행어를 해야지 맨날 무슨 옛날 올드한 용어 무슨 기약 뭐 이런 기약이 없다는 뭐 이런 용어 쓰는 꿀잼이라고 그러죠. 네, 꿀잼. 맞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당장 내 생계와도 연계가 돼 있고 내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다가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중독되는 네. 거죠. 이제 중독에 이르는 거죠. 네. 그래서 중독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배는 게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깊어져가지고 깊어지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내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난 거야. 이 사람도 그렇고 상간녀도 그렇고 회사에서 그 상간자가 존재하지 않는 그 회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옛날에는 뭐 언제부터 둘이 불륜이었다고? 그 불륜 전에는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그냥 씩씩하게 혼자서 뭐 동료들이랑 어떤 선을 넘지 않고 근데 바람이 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하게 돼요. 심지어 여자애가 어린애 신입이라 그래도 거기에 의지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걔를 봐야지만이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걔를 보고 퇴근해야 되는 거고 네. 걔랑 뒤풀이를 하고 일 끝나고 뭐 술을 한잔 한다든지 무슨 모텔을 간다든지 그러면서 그게 이제 시작과 끝이 그 상간녀와 이게 마무리 시작도 시작이 돼야 되고 마무리도 마무리 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이제 증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아내분이 증거 잡아가지고 이제 상간녀를 치기 시작하면 미치는 거지. 그 고통이 더 크다. 일반적으로 뭐 동창 모임, 등산 모임, 취미 모임 뭐 여러 가지 뭐 채팅으로 만났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나이트에서 만났든지 뭐 네. 하여튼 여러 경로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른 경우는 꼭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막 힘들어하지 않는데 물론 그 경우도 이제 깊어지면 힘들지만 회사에서 바람난 경우는 그거를 갈라놓으려고 그러면 아주 그냥 죽으려고 그런다 정말. 그렇죠. 괴로워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바람핀 경우 이제 그 경우도 저는 이제 상간녀를 치라고 하는데 상간녀를 끊임없이 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남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역력하다. 만약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 안 끝난 거지. 그렇죠. 네. 그래, 그러니까
일단 끝난 신용하면서 계속 만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 직장에서 바람은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일적인 게 결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그 바람의 경로를 제가 이게 대처법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네. 끊어놓지만 네. 저도 힘듭니다. 이 직장에서 바람은 쉽지 맞아요. 않더라고요. 그 증거 잡기가 너무 힘든 게 네. 그런 카톡이나 뭐 이런 거는 핸드폰에 기록이 남으니까 네.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내 메신저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내 회사에서만 딱 하는 거 네. 그걸로 계속 이렇게 그렇죠. 24시간 내내 그러니까 직장에 있을 때 네, 맞아요. 연락하니까 잡기가 정말 어렵고 네. 뭐 회사 번호로 이렇게 통화하면 그렇지. 그건 아예 조회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몰래 그 안에서 만나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빌딩이니까 네. 얼마든지 만날 공간 뭐 비상계단, 비상계단 어떻게 하셨어? 비상계단이 또 그렇게 불륜의 정죠.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스킨십 하다가 들키고 네. 막 심지어 거기서 성관계하고 이런 경우도 종종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그래서 증거 잡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하면은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까지 일하면 시간이 빨리 가니까 이게 또 그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그 부정의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직장에서 바람은 이렇게 굉장히 깊기 때문에 네. 독한 마음으로 쳐야 되고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만두게 할 각오로 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핑계를 대는 거지. 뭐 상간녀 소송을 걸면은 이제 내 남편이 늘 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면은 걔도 가만 안 있는다. 나도 직장 잘린다. 그거 전형적인 레파토리거든. 아니 상간녀 소송을 걸었는데 그 여자만 받게 돼 있는 소송인데 네. 그게 어디 소문납니까? 누가 소문내냐는 얘기야. 상간녀가 떠들고 다니기 위해서 자기가 유부남이랑 바람 폈다고? 네. 아니면 남편이 그걸 떠들고 다녀? 아내분이 알리지 않는 한은 회사에 알려질 일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하듯이 그렇죠, 큰일 난다. 나도 잘린다. 네. 너 뭘로 먹고 살래? 야, 우리가 이혼하더라도 꼭 이혼하더라도 애 양육비는 내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 회사는 아니 그래. 당신 회사는 살려줄게. 네. 예, 살려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이러면 살려는 주는데 그래. 살려는 드릴게. 뭐가 걱정이야? 내가 그 여자만 치는 건데 그리고 그걸 누가 소문내? 그렇게 항변하시라고. 네. 당신 회사가 왜 날아가는데? 내가 잠자코 있는데 그렇지. 내가 터뜨려. 내가 빨리 정리 안 하면 내 입으로 터뜨려. 니네들이 절대 터뜨리지 않거든. 그 회사에 알려지지도 않을 거 가지고 나한테 자꾸 가스라이팅 하지 마. 입 닥쳐. 그렇게 딱 하고 딱 끊어버리시라고. 자꾸 거기 끌려 들어가지고 네. 그래 그러면 회사에 잘리면 어떡하지? 괜히 벌벌벌 떨어서 소송 시작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아마 조교님이 있을 거라고. 제가 저랑 이제 상담해가지고 이제 이거 소송해야 되겠다 해서 조교님한테 이를테면 연락이 갔어. 네. 근데 직장 저기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 있잖아. 엄청 많죠. 내 남편이 네. 어떻게 될까봐. 남편이 이제 좀 지위가 있는 경우 그리고 직장도 그렇죠. 좀 탄탄하고 네, 공무원 뭐 이런 네, 거. 누려온 게 많을수록 그렇죠, 그렇죠. 이 상간 소송으로 인해서 그것들 다 날아갈까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걱정돼서 소송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걱정해도 그냥 이게 더 중요하고 이 부정행위가 또 한 번 용서를 해줬는데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같은 직장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각오를 하시고 소송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일이 이제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남편이 그냥 반성하고 상간녀가 뭐 자기가 직장 정리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 직장에 부서를 이전하는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직장 내에서 그렇죠. 있어도 둘이서 완전히 끝나면 둘이 이제 서로 연락하거나 이제 만나지 그렇죠. 않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이제 조치를 다 소송을 통해서 그렇죠. 해주시는 거죠. 그거 하면 되는 거고 뭐 둘이 근데 이왕이면 같이 얼굴 안 보는 게 좋죠. 그래서 그렇죠. 이왕이면 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서를 좀 옮기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네, 네.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이제 아내분이 이제 약간 센 분들은 네. 남편이 이제 꼼짝 못 하는 경우 있거든. 그런 경우는 휴직을 시켜버려. 1년 동안 남편을. 휴직해. 6개월 동안 큰 회사는 게 휴직이 되니까 장기 그렇죠, 휴직이 그렇죠. 육아휴직 써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무조건 둘 중에 한 사람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거나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되는 거고 네. 절대 회사에서 자기가 잘릴 것처럼 막 겁주고 하는 거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라. 맞아요. 그리고 이 또한 똑같은 매뉴얼로 상간자를 계속 폭격하시라. 내 아내가 바람핀 경우도 마찬가지. 내 아내가 이제 어떤 직장 상사랑 바람 상간자가 잃을 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대부분 유부남이야. 네. 게다가 그 남자한테 압박을 가하시라. 그럼 남자들은 오히려 발을 쉽게 뺀다. 네. 왜냐면 내가 유부녀 만나가지고 내가 뭐 비전도 그것도 몰래 만날 때나 내가 뭔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미 다 들켜가지고 네. 게다가 상간남 소송까지 걸린 마당에 또 직장이 알린대지 내 아내한테 알린대지. 네. 그러면 이 남자들은 발을 뺀다. 네. 근데 그 모든 거는 강한 실행을 한 다음에 경고를 하셔야 된다. 맞아요. 맨날 말로만 이거 한다 저거 한다니까 더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 선전포고를 소송을 걸어라 무조건. 네. 소송의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여러 의미 뭐 배상도 받고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강한 의미를 뭘로 보냐면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 저는 소송의 의미를 이 강한 실행력을 보여주는 거. 예고 없이 내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 네.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향후에 그들이 내가 경고하는 거를 간과하지 않고 네. 그 경고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질 수 그렇죠. 있다. 네. 내가 일단 실행을 했으니까. 아니 누구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길들일 뭐 체벌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한 대 딱 때리고 시작하면 말 잘 안 듣거든. 아니, 군대에서 좀 그게 있었어. 우리 시절에 좀 구타가 많아가지고 군대에서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한 대 딱 때리고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꼼짝 못 하는 거야. 똑바로 딱 쓰니까. 근데 그냥 맨날 말로만 야 이 자식아 네가 군기가 빠져가지고 네가 고참한테 이러면 돼. 네가 이러니까 네가 고문관 소리를 듣지. 너 똑바로 서. 너 벌써 껄렁. 백날 얘기해버리니까 그러다가 다시 흐트러지고 근데 한 대 빵 때리고 시작하면 네. 배부터 한 대 팍 이 흉터가 안 남는 데를 때려야 돼요. 네.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안 나오고. 우리 수색대 제가 이기자 부대 수색대가 좀 세거든. 네. 이기자 부대 자체가 원래 센데 저 화천에 거기 수색대 거기 있어 몇 가지 흉터 안 나는. 그런데 한 대 빡 때리고 시작하면 빡 서가지고 공기 바짝 잡히네. 그렇죠. 네. 아유 손이 안 보인다니까 얼마나 빠른데 엄청 움직여요. 일단 뭐 말이 좀 샜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나를 딱 세게 걸고 때려놓고 네. 그 다음에 끊임없이 경고해서 쳐내야 된다. 맞아요. 네, 굉장히 네. 깊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좀 많이 떠든 것 같아요. 오늘 조비님 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비가 와서 그런가? 비가 와서 막걸리 한잔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직장에서 말하면 가장 힘들다. 네. 그리고 힘들수록 굉장히 독하게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네. 거 하시고 네.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 뭐 제가 쓴 글 뭐 많은 사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